안녕하세요. 이 과목 보세구역 관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관세법이고요. 통칙입니다. 먼저 보세구역의 종류, 관세법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첫 번째가 지정보세구역, 두 번째가 특허보세구역, 세 번째가 종합보세구역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지정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장치장하고 세관검사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은 5가지인데 보세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이렇게 5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종합보세구역이다. 그래서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5가지죠. 창고나 공장이나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그 5가지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종합보세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보세구역의 예시는 인천국제공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인천국제공항은 여객청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드나드시는 곳, 그리고 여객만 인천국제공항에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화물이 있습니다. 화물청사가 여러분들 공항철도 타고 가시다 보면은 서울에서 먼저 도착하는 곳이 화물청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객청사예요. 그죠? 그래서 화물청사와 여객청사 이렇게 2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화물청사에는 보세 창고들이 있습니다. 창고. 그리고 여객청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하실 때 면세점.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상 보세 판매장이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화물청사, 이쪽은 여객청사. 그래서 국제공항, 인천 편의상 공항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이것이 바로 종합보세구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카테고리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정장치장은 물품을 장치하거나 보관하는 곳이고, 세관검사장은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보세구역이다. 그다음에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창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세 화물을 장치하거나 보관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보세공장은 보세 화물을 이용해 가지고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곳이다. 보세 전시장은요,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곳입니다. 보세 물품 상태 그대로 장치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전시해 놓은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또는 전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보세 건설장은요, 보세 물품을 이용해 가지고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한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세 판매장은 면세점, 보세 물품을 갖다 놓고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서 살펴보시면은 보세구역의 물품 장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칙이요. 보세구역에서는 외국 물품이나 내국 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해놨습니까? 보세구역에는 외국 물품이나 내국 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을 장치를 해야 되고요. 이런 물품들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국 물품, 대표적으로 외국 물품은요, 세관장이 관리 감독하는 보세 구역이라는 곳에 반드시 반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장치하거나 보관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수입 신고를 세관장한테 하고 그게 수리가 되면은 비로소
보세구역 밖에 국내로 반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장치 보관한 상태에서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가 돼야만 반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세 구역에만 외국 물품을 장치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반입시켜가지고 장치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외국 물품,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물품은 반드시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당연히 원칙은 그렇지만은 예외가 항상 존재합니다. 예외는요, 너무 크기가 커가지고 어지간한 보세 구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죠?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보세 구역에 반입을 시킬 수가 없는 것들. 그리고 이런 크기가 크거나 길이가 긴 물품들은 보세 구역 밖에 살짝 놔두더라도 누가 쉽게 가져가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보세구역 장치 외 허가입니다. 그런 허가를 받은 후에 보세구역 바깥에 장치하거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크기나 무게, 과다, 기타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이런 것들이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물품들이죠. 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어떻게요? 우리가 정의에서 배우셨어요. 정의에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라고 공부를 하셨죠. 이미 외국 물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외국 물품은 애초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그 외국 물품하고는 조금 달라요. 같은 관세법상 정의에 따르면 같은 외국 물품이긴 하지만은 얘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물품입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장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는 조금 이런 일반적인 종류의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취급되는 외국 물품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 압수, 우편 물품, 이런 것들이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입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선에서 보세구역 밖에 외부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세관장이 막 허가를 내주진 않고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담보를 요구할까요? 이 물품이 보세구역 안에 장치 보관되는 경우라고 하면 괜찮겠지만은 그 밖에 어쨌든 보세구역이 아니고 그 바깥에 장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물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보세구역 안에서 어떤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티셔츠가 반입이 됐습니다. 외국 물품 상태예요. 근데 티셔츠에는 보통 라벨이 붙어 있죠. 라벨이 붙어 있는데 그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아서 이 옆구리에다가 라벨을 붙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물품을 손대거나 여기에다 무슨 추가로 가공을 하거나 또는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세관장한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도 범위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보수 작업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물품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든지 또는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작업, 그다음에 선별 분류, 용기 변경 등의 작업이나 또는 단순 조립 작업, 이런 정도의 작업만 보수 작업의 범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수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대상 물품에 HS 품목 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보수 작업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즉 HS 품목 분류의 변화다. 그러면 HS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품을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HS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져요. 관세율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티셔츠에다가 라벨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티셔츠지 뭔가 이제 뭐 점퍼가 되거나 그죠? 바지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라벨을 부착하는 단순 작업은 관세법상 보수 작업의 범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쯤에서 한번 먼저 승인 대상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작업이 있습니다.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보세구역 안에서요. 먼저 이제 보수 작업이 나왔으니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올 텐데 폐기가 있어요. 폐기. 물품의 효용이 더 이상 상실됐을 때 그럴 때는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고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작업은요. 견본품 반출 그 다음에 해체 절단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인 대상이냐 또는 허가 대상이냐 구분해 가지고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인하고 허가의 차이가 뭘까요? 승인 같은 경우는요. 법이나 규정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결정권자한테 다시 한번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 작업이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 또는 물품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세관장한테 이거 세관장님 뭔가 라벨이 부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티셔츠에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세관장님 식품이 수입되려고 하는데 봤더니 변질됐어요.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승인이고요. 허가는요. 법이나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세관장한테 세관장님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살짝 샘플을 조금 채취해 가지고 보세구역 밖으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또는 이 제품은 해체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는 너무 덩어리가 커서 절단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적으로는 물품에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세관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는 허용이 되어 있는 행위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좀 구분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작업을 이어서 보시면은 보수 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보수 작업의 재료는 이 두 개의 문장을 좀 끊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뒷문장 한번 보시죠. 외국 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 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뭐요? 외국 물품은 안 된다는 거고 내국 물품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뒷문장을 먼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더 이 문장을 숙지하시는데 편하실 거라는 거죠. 첫 번째가 뒷문장. 외국 물품은 일단 보수 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가능한 거는 내국 물품만 외국 물품에 대해 부착될 그 보수 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문장 두 번째로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 그죠? 내국 물품만 된대요. 근데 두 번째로 그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답니다. 그죠? 그럼 정리하면은 우리가 앞서 보셨던 티셔츠에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외국 물품. 근데 이 옆구리에 부착할 라벨은 내국 물품이요. 근데 어떻대요? 이 외국 물품인 티셔츠에 부착할 보수 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내국 물품인 라벨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그죠? 부착된 이후에 이 내국 물품은 뭘로 본다는 겁니까? 외국 물품으로 본답니다.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 바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국 물품만 보수 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보수 작업 후에 외국 물품에 부착된 내국 물품 라벨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으로 본다.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구역 외 보수 작업, 보세구역 바깥에서도 이러한 보수 작업을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물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경과 시 관세 징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 공장 밖에서 작업 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해당 공장의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 물품이나 제품이 있을 때 허가받은 보세 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라는 내용이죠. 즉 보세 공장 밖에서, 즉 보세구역 밖에서 어떤 작업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 허가 기간 내에 작업을 마치고 다시 세관장한테 작업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완료 사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작업을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허가 기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보세구역 바깥에 외국 물품이 남아 있으면은 즉시 그 책임자한테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이죠. 두 번째로 보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보시면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상 물품은요, 해체용 선박이나 또는 각종의 설 중에서, 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이제 그 보세 운송에서 승인 대상 물품으로 규정된 것 중에 설이 나와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스러기를 얘기합니다. 부스러기. 작은 조각들. 그죠? 보세 운송 승인 대상 물품 중에서 비금속 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금속 설. 비금속 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 대표적인 거, 뭐 알루미늄, 뭐 구리 등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작은 조각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걸 조금씩 보세 운송 도중에 빼돌려 가지고 합치면은 굉장히 값어치가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금속 부스러기 설 같은 경우는 보세 운송 승인 대상 물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 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스러기를 의미한다. 각종의 설 중에서 세관장이 원형 변경이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다음에 세관장이 진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화 작업은요, 잘게 작은 조각으로 만드는 작업이야. 만드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상품 가치를 없애버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가치를 없애버리는 작업이다. 즉 샘플로 만드는 작업. 그죠? 그러니까 상업용이 아니고 판매용이 아니고 그냥 샘플. 그다음에 작은 조각. 효용 가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조각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정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폐기 작업이고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폐기 물품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 물품 상태인데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에 멸실되거나 폐기됐을 때 납세의무자 부분에서 나왔었죠. 그때 과세물고 확정 시기의 예외적인 사항도 같이 연결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과세물고 확정 시기,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죠? 즉 이런 상황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됐을 때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과세물고 확정 시기는 언제예요?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납세의무자 누구한테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를 합니까? 운영인 또는 보관인한테요. 다만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하고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는 예외로 한다.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폐기를 했는데 여전히 상품 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남아있는 잔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기 후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폐기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폐기를 하기 전에 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폐기를 해야 돼요. 원칙은 선통고 후 폐기예요. 근데 긴박한 경우는 폐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고를 합니다. 폐기가 완료됐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폐기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가겠죠. 즉 일단 박스 안에 있는 물품인 경우는 먼저 통고를 하고 폐기를 해야 되는 물품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변질된 물품,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 가치가 없어진 물품들이죠. 그죠? 다만 기본적으로는 1번과 같이 하는 것이고 너무 급박해가지고 여유가 없으면은 선폐기 후 통고요. 그다음에 통고를 할 때 그 대상이 어디 있는지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공고로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폐기를 했을 때 비용 부담이요. 화주 등이 부담합니다. 화주 등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세관장이 이 폐기건이 뭐 한두 건도 아닐 것이고 다 국가 부담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품에 대한 책임자 있죠. 화주 등한테 폐기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아시겠죠? 폐기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여기 가끔 가다가 폐기 비용은 세관장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화주 등이 부담을 합니다. 견본품 반출입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의 검사상 필요에 따라 채취된 물품,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검역 등을 위해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 소비된 경우 수입 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보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 그리고 반드시 그 큰 4가지 작업들을 할 때는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폐기와 보수 작업, 그다음에 세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견본품 반출과 해체 절단 작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